압구정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꼴통.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꼴통쇼. 야, 오늘은 울림 자체가 다르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새 건물은 울림이 좋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럼요. 자, 오늘 울림이 다른 이곳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꼴통쇼 이끌어가고 있는 꼴통 테이너 별난 꼴통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선한 농산물 제공하고 있는 별난 꼴통 아니고 진짜 꼴통 이영석입니다. 와. 자, 오늘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오늘 정말 감사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네. 서울 시민청의 협조로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청 네. 지하 2층 이벤트홀에서 여러분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찾아오시기 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서울시청 이벤트홀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여기만 오면 일단 약간 좀 이성의 끈을 조금 놓으시면 어떨까요? 사실 입장할 때 네. 소주 반 병씩 원샷 하고 들어와야 돼요. 야,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이다. 아직 일부 긴장하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아니, 우리는 왜 네. 이런 좋은 걸 보고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웃지 못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어. 이건 아까 오프닝 하기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그래도 지루해야 방송 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죠. 그런 되게 거 같아요. 좋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여쭤봐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본인이냐고 그래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래서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하라고 그래요. 웃고 싶으면 실컷 웃고 울고 싶으면 울어라. 맞아.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욕이 나오면 참지 마세요. 오케이. 욕을 하세요. 쌍놈 새끼, 나쁜 새끼, 저 새끼, 넌 걸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웃고 싶을 때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맞아. 실컷 웃으세요. 어차피 사는 거 이렇게 밝게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세상의 고민은 내가 탓도 하는 것처럼 살면 도대체 얻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밝게 사세요. 밝게 아셨죠? 그러니까. 자, 오늘 또 우리 꼴통 쇼. 네. 오늘도 또 대단한 분 어우. 모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분하고 어디 가면 네. 제 동생인 줄 알아요.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좋죠. 왜냐면 저런 분하고 닮았다고 하니까. 와. 근데 이제 본인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저를 만나자마자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무슨 선물? 확실히 사람은요, 이 선물이 서로 가깝게 하잖아요, 사이를. 그죠? 그럼요. 근데 제가 선물 받고 거리가 멀어진 사람 이 사람 처음이에요. 네. 아니, 보통 선물이나 돈을 주면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데 멀어져요. 뭘 줬길래? 옷걸이 가져왔더라고, 옷걸이. 옷걸이? 네. 그것도 세탁소에서 쓰는 옷걸이. 그 철사로 네. 된 거. 그래서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뭔가 이렇게 선물을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서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어디서 주워온 걸로 네.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 아이디어라고. 재활용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케이. 네. 자, 오늘 정말요, 저는 이런 마스터가 오늘 네. 처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마스터가요, 저희가 지금 6시부터 지금 녹음하잖아요. 네. 4시에 왔습니다. 예. 저보다 10분 더 먼저 왔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와가지고 이 모든 지금 무대 세팅을 네, 이분이 가시죠. 직접 다 한 겁니다. 네. 야, 이런 마스터 또 처음입니다. 네. 자, 오늘 9회에 모시게 될 오늘의 꼴통 마스터. 네. 패션이 아니고요, 패션 디자이너 디자이너. 염지홍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염지홍. 와우. 네, 아니, 안녕하세요. 염정우입니다. 근데 이걸 이는 비밀입니다. 아니, 이거를 본인 것만 준비했어요. 저희가 본인 것만. 지금 크게 웃은 이유는 지금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 보통 저희도 사실 명판을 같이 명찰이 네.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네. 패션 디자이너 염지홍 해가지고 이렇게 탁상에 올려놓는 그 네. 명패라고 그러잖아요. 명패를 직접 제작하고 오셨네요. 네, 오늘 집에서 프린트 해가지고요 갖고 왔습니다. 이 비밀이 있는데 네. 비밀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 필요합니다. 네. 가끔 이제 패션하고 오해하셔서 그 F가 아니고 P입니다. 네. 그렇죠. 또 싸고 좋게 만들었어요. 와우. 재활용입니다. 이거 행사 네. 때 남은 거 여기다가 종이만 꼈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또 멋있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지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패션 디자이너를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염지홍입니다. 저는 뭐 이것저것 재활용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좀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맨날 궁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은 아직 많이는 안 되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꼴통 마스터 우리 염지용님. 반갑습니다. 그 이분을 그 유튜브에 조회하시면 조회수가 10만 건이 넘습니다. 와.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세요. 사실 여러분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저도 처음 뵙고 얘기 듣고 되게 정말 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왕꼴이 또 그 정도 생각을 할 정도의 대단한. 자, 네. 도대체 왜 왕꼴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으세요? 닮아서요? 닮았나요, 네. 여러분? 닮았어요? 그래요. 닮았어요? 요새 어디 가면 계속 닮았다고 형제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눈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눈매가요? 눈매랑. 사실 저는 얼굴. 박찬호 선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박찬호나 이승엽 선수. 저 이승엽 닮았다는 소리 저희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됐습니다. 같은 엄마 아니에요? 아버지가 틀려요. 맞습니다. 아무튼 자, 네. 우리 아까 뭐 옷걸이로 동영상 조회수가 이제 10만 건? 네. 11만 조금 넘었습니다. 도대체 네. 무슨 선물을 했길래 네. 왜 우리 꼴통 가지고 와도 왜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뭘 검색하면 요 동영상이 나오나요? 네, 옷걸이 독서대를 검색하시면 바로 오케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직접 검색을 옷걸이 네. 독서대 한번 검색하시고 보시면서 집에 옷걸이 많으시죠? 네. 한 몇 개쯤 갖고 계세요? 뭐 이거는 100개, 뭐 50개 남는 게 그렇죠. 네. 그걸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한 1분이면 됩니다. 자, 반 접고 벤치와 네, 벤치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와. 손가락 첫 마디만큼 두 번째 마디만큼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마디, 두 마디 가운데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돌리고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조그만 보고 고리를 계시죠?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 책 다 사셨죠? 네, 네. 인생의 병명하지 네. 마라. 네, 하여튼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네, 이렇게 와. 책 갖고 볼 수 있는 네. 독서대입니다. 우와! 자, 이렇게. 우와! 옷걸이도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야, 아니 집에 지금 한 30개 독서대는 다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뭐 어떤 독서가 사람을 바꾸죠. 네. 아니 지금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이거 지금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아니 이 생각은 직접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어디서 만들게 됐냐면 피자 가게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이 제 피자집 아들이거든요. 네. 저희 집 13년째 피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피자 배달 가게. 네. 가게에서 책을 읽다가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책을 읽었어요. 네. 왜 고등학교 때 뒤에 나가서 야 너 뒤에 나가서 책 읽어. 맞아, 너 선생님. 뒤에 나가 있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뒤에서 팔에 책을 읽고 있는데 좀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옷걸이를 업소용 냉장고 윗부분에다 걸고 책을 눈앞에 붙여놓고 서서 읽으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다가 그 바닥에 내려놨는데 좀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6개월 걸렸습니다. 요 모양까지. 단순해 보이지만 좀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우와. 근데 이제 유튜브에 저 쓰기 좋아서 친구한테 알려주고 했는데 한 분이 제가 직접 올린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올린 거는 또 다른 분이 촬영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조회수가 몇천 올라가더니 몇만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혹시 뭐 이렇게 좀 막 연락도 오고 뭐 이렇게 되던가요? 네,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요. 네. 뭐 고맙다는 이메일들이 막 오더라고요. 어떤 만들어 쓰려고 하다가 안 만들어 쓰고 안 사고 만들어 썼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직접 만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 애들한테 워크숍하고 색깔 칠하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머. 그거 또 한 분은 이런 분 있어요. 재밌는 분. 이게 처음에는 자기가 조회수 몇 명 안 될 때 봤대요. 그래서 자기 직원들한테 자기 아이디어라고 막 설계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이게 조금 유명해지니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좀 걱정됐나 봐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냥 저한테 굳이 고맙다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막 메일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막 친구도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저를 처음 만날 때 이걸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리가 멀어졌다. 거리가 멀어졌죠. 책을 네. 읽으셔야 되는데. 네. 아니, 전 책을 멀리 하거든요. 아니 근데 반면에 이렇게 네. 만들어서 연락 온 사람 중에 왜 이런 걸 만들어서 혹시 욕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옷걸이 이제 독서대 파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렇겠죠. 이제 독서대 파는 사람들 장사 안 되면 어떡하냐. 네. 근데 뭐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훌륭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이런 분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뭐 이 아이디어랑 다른 거는 저희 피자 가게를 13년 했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한 2003년 4년쯤에 배달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저 어제도 배달했거든요.
피자 배달을 가는데 피자를 이렇게 드렸는데 손님이 저한테 까만 봉지에다 동전을 한 15,000원, 어머나.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다 섞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동전인데 드려도 돼요?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 마음 아시죠? 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시티백 엄청 잘 타거든요. 네. 왜 저 손님은 나한테 미안하다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된 게 집에 동전 우리 집도 많은데 그럼 동전을 편하게 쓰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동전 사용을 환영합니다.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뭐 피자 박스도 붙여보내고 전단지도 이제 다시 만들고 가게 앞에도 붙이고 했더니 손님들이 전화하시더라고요. 여기 진짜 동전 받아요? 왜냐면 거부당한 경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이거 카드 달라고 뭐. 근데 저희 동전 받습니다 하면 집에 가니까 동전을 제 손에다 쏟아부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책 위에다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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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15,000원 해서 손에 주시고 어떤 분들은 뭐 1,000원짜리 이렇게 5,000원 돌돌 말아가지고 100원 곱하기 50은 5,000원 야.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피자집 사장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죠. 저 어머니가 업주입니다. 네. 이게 주인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상관없지만 일하는 그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귀찮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직원을 채용하세요? 지금은 따로는 없고요. 그거 저희 봐요. 뭐 온 가족이 하고 가족이 있습니다. 다 해먹는 온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남동생도 있고요. 네. 네. 저희 집에 그런 얘기 아버지랑 했는데 네. 이게 딸이 둘이었으면은 그러니까. 배달 사업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요. 아들이 둘이어서 좀 다행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야, 내가 하나 체인 하나 내야 되겠다. 아들 빨리 키워. 아들 셋 하고. 네, 배달은 안전하게 항상. 자 그러면 우리 염지영님의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네. 자, 학창 시절부터 우리 한번 우리 학창 시절. 염지영님의 한번 오케이. 성장 과정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안녕시. 될 때까지. 네. 아니 아까 막 뒤에 불려 네. 나가가지고 책 많이 서서 읽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아니 내가 보기엔 딱 네. 모범생 스타일인데. 모범생 성적이 바른 생활로 어떠셨습니까? 보시죠. 네,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한 15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15등? 네, 학교가 어디입니까? 저 강서구에 있는 화곡고등학교. 오. 네, 동문들한테 15등. 물어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지나가 했습니다. 그냥 네. 이문계 고등학교 갔는데요. 왠지 모르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막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머리가 커진다고 해야 되죠. 머리가 지금 크지만 커졌어요.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엄청 커졌어요. 머리가. 네, 제가 네. 그 군대 갔을 때 엑스라지를 썼거든요. 네. 헬멧을. 이제 힘들었습니다. 네. 군대 동안.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공부에 대해서. 네.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갔는데 평균 점수가 뚝 떨어져서 막 70점, 70점대, 막 80점대 안팎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저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거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아들밖에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죠. 근데 알지만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학교에 저는 이렇게 뭐 정을 잘 못 붙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제가 선생님들을 좀 불편하게 해드렸거든요. 왜요? 한 번은 학교에서 막 공사를 막 하는데 청산별곡 얄리얄리 얄라형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공사는 쉬는 시간 하거나 점심 시간 하거나 하면 수업 되는데 시간에 해. 네, 선생님도 막 목청 터져라 얘기하고 저희는 안 들리고 시험은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교장 선생님한테 내려왔거든요. 네. 교장 선생님 이거 공사 야간 공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이제 넌 뭔데? 약간 이런 네. 표정 있잖아요. 올라가 있으라고. 네. 좀 이따 반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염주영 내려오래. 어머. 내려갔죠. 담임 선생님이 교장 교무실 가면 서 있죠 보통. 네. 야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바로 가서 그런 얘기 했냐고. 다음에는 제발 나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네. 근데 저는 최고 권력자한테 얘기해야 이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야.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중장비 기술자로 한 18년 근무하시던 때라 야간 공사가 뭐 단가가 많이 들고 다 알아요. 그래서 전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사실은 뭐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네. 전 제 그거 못 받을 짓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사실 그래서 되게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네. 전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 윤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염지용 학생 네. 앞에 잠깐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댓말 써주던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은 선생님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아까 교무실에서 봤는데 어. 도대체 어떤 용기가 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고 어. 앞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윤리 선생님이 사실은 되게 이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 그 선생님 덕분에 조금 내가 틀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랑 약간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선생님 약간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는 선생님도 조금 계셨죠. 조금. 그럼 윤리 네. 시간에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하도 뭐 십몇 년 전이라. 네. 근데 지금처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들리고 학생들도 잘 안 들리고 선생님도 힘든데 네. 결국은 지금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얘기했을 뿐이다. 네. 이건 뭐 논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안 받아들여졌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는 이유가 있죠. 왜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요 어. 무시하거든요. 아니 그 전에는 네, 근데 과거는 알 수 없죠. 뭐 학교에서 그렇죠. 과거를 알 수 있나요? 네네. 그럼 뭐 그러다가 이제 저는 뭐 야자도 하기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자도 안 한다고 했더니 저희 학교는 100% 야자하는 학교였거든요. 아. 특례 학생들 한두 명 네. 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도 좀 싫어하셨죠. 어. 왜냐면 제가 그때 목표가 생겼는데 네. 저는 말하는 거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했거든요. 오. 딴 과목은 그렇게 수학은 저 미적분 하나도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어. 그래서 수학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네. 했는데 제가 고2 때 신문을 전 학교에서 일간지를 읽었거든요. 네. 어. 학교 신문 가서 신문을 항상 읽고 뭐 스포츠 신문도 들고 가서 십자말 풀이도 하고 맨날 했거든요. 네. 근데 영어로 대학 갈 수 있는 게 생겼더라고요. 영어로 어학 특기자. 어. 그래서 그게 뭐 토익이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방구에 갖고 와서 아줌마 문제집 주세요. 어. 독서실에서 혼자 풀어봤거든요. 어. 근데 할만하더라고요. 어머나. 아.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 맨날 이렇게 데리고 여의도 광장 가서 같이 옛날에 자전거도 타고 중학교 때 떡볶이도 먹이고 어.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네. 애들 아무도 말 안 걸거든요. 네. 저희는 강남에 있는 파락군이 아니라서 어. 저는 그냥 말을 거는 거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종로로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 고3 때 다른 수업 야자를 안 하고 네. 정규 수업은 듣고 끝나고 네. 옷을 갈아입고 사복을 입고 가면 제가 고등학생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아저씨들이 끝나고 맥주 한잔 하러 가자고 하거든요. 어. 왜냐면 직장인들이 그때 1998년도 99년도에는 종로에 있는 학원들이 고등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인가로 돼 있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고등학생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토익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것도 학원이랑 좀 실랑이를 했죠. 야. 왜 안 되냐? 네. 나는 배울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네. 돈 낸다, 돈 어.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은 받아줘서 다녔는데 그때 뭐 아저씨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어. 그때 그럼 아저씨 술도 한 잔씩 좋은 하고. 나가도 되나요? 네. 네. 맥주도 많이 마시고요. 네. 저는 종로니까 뭐 지하철 타고 40분 집에 가고. 그럼 뭐 그랬죠. 담배는 언제부터? 저 담배는 안 핍니다. 아, 아 제가 담배를 필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 담배 뭐 펴본 적은 있지만 저는 이게 중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맨날 담배 사다 달라고 예. 한동안 단속이 좀 심해져가지고 어. 애들 제 친구들 애떼게 생겼거든요. 네. 지금 네. 영어 되게 잘하죠.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영어 잘하는 거의 비결은 네. 노안이네요. 노안. 노안. 그렇죠. 그때 만약에 학원을 영어를 다닐 못 수 있었고. 배웠으면 아니 이렇게 그거 합니다. 좀 이따 말씀하시지만 미군 친구들이 많아요. 주로 흑인들이. 아 네. 네, 흑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말씀하실 건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래가지고 네.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 쭉 다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입시 상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오. 저게 31번이었는데 30번까지 하고 보통 교무실에 내려가서 입시 상담을 하거든요.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야 다음 내려와. 근데 31번 건너뛰고 32번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나중에 가서 원서 쓸 때 그때는 뭐 담임 선생님 도장 같은 게 필요한데 제가 알아서 해서 썼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도장 찍어주고 네. 그러면서 되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셔서 나중에 학교 붙은 다음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네. 31번 염지용 무슨 네. 과 무슨 과 합격. 어. 좀 어떻게 보면 약 올랐죠. 네. 아니 왜 선생님이 그렇게 제 성격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왜냐면 그 학교에서 아무도 그걸로 전공해서 대학 간 사례가 없는데 네가 그걸로 가겠냐라는 약간 좀 안전한 길을 택해라. 근데 사실 그러면 저는 서울 한 4년제 대학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학을 뭘로 진학하신 거예요? 어학특기자로 갔는데요. 어학특기자라는 게 뭐 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익 몇 점? 그 당시에 뭐 기준은 처음 생긴 전형이라 네. 760점 이상이 아마 커트라인이었었고요. 어. 근데 뭐 영어과 이런 데는 이미 뭐 가서 보니까 살다 온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 저희 학교는 없었는데 네. 뭐 900점 넘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저는 그때 한 800점대 초반 중반 때 점수였는데 얼마나 공부하셔가지고 그만큼 고등학교 때 뭐 계속 쭉 학원 다녔죠. 되셨어요? 1년 동안. 네. 1년 동안 네, 네. 해서 독서실에서 계속 문제도 풀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로 가신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광운대학교의 법학과를 들어갔어요. 어. 거기는 한 명 모집이었는데 네. 1대1이었거든요. 네. 제가 지원하니까 2대1이 되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걔를 이겼어요. 네. 어.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네, 왜냐면 정시 이런 거는 뭐 30명, 50명, 100명 정하지만 어학기자는 각 과에 거의 한 명, 두 명밖에 안 뽑거든요. 야
아니 우리는 좋아하지만 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럼요. 진짜 똥 밟은 정말. 거죠. 네. 저 얼굴은 모릅니다. 아니 이게- 홀 아니면 짝인데 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거의 제가 마감 때 집어넣거든요. 네. 마감 때. 야. 그런데 학교를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친하게 살지나고 MT도 가고 그랬는데 법학이 저랑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학기 마치고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고 네. 재수학원에 들어갔죠. 아. 근데 다시 그 당시에 저 여자친구가 서울대 영문과를 다녔거든요. 요.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 너를 재수를 다 도와줄 테니까 네. 우리 재수해서 네. 좋은 대학 가자. 그렇게 해서 재수를 네. 하게 마음 먹었는데 그땐 네. 저 계획은 서울대 영문과에 후배로 들어간다. 야.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고등생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재수생들이. 그렇지. 근데 뭐 중간에 수시로 이제 전 한국외대 졸업했습니다. 근데 한국외대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험을 봤는데 네 성적이 안 된 거예요? 서울대가 아닙니다. 성적- 수능을 안 봤습니다. 그 해 재수하다가 10월달에 수시가 모집이 어. 떴는데요. 네. 그거는 수능이 필요 없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쭉 배치표선을 보니까 작년 경험 있잖아요. 어. 영어과는 한 10명씩 뽑습니다. 워낙 네. 수가 많으니까. 근데 쭉 밑에 보니까 이란어과라고 있어요. 어. 이란어. 터키어과, 이란어과, 아랍어과, 터키어과, 이란어과. 네. 전 이런 과가 있는지 몰랐죠. 어. 근데 이란어과를 딱 보니까 모집 인원이 한 명이에요. 터키어과랑 두 과, 세 과 정도가. 어. 그래서 제가 오픈하자마자 집어넣습니다. 어. 그리고 기다렸죠. 네. 기도하면서. 네. 근데 경쟁률 1대1 아무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대학 마감날 한번 당해봐야 되는데. 광운대에서 떨어진 그놈은 재수가 진짜 없는 놈에게 그렇죠. 그 학생 합격했으면 열심히 다녔을 텐데 좀 미안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수할 때. 학교를 그래서 이란어과를 네.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들어가서 학원을 그만뒀죠. 그 1대1로 계속 유지가 됐어요 경쟁률이? 네, 그 우와. 마감됐는데 1대1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진짜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가서 딱 보니까요. 네. 제 앞에 터키어과가 있는데 네. 걔도 1대1이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왜냐면- 보기엔요 그 광운대 법학과 1대1 했던 했죠? 네. 걔가 거기 터키과가 와 있어요. 아, 걔는 고등학생에서 교복 입고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왜냐면 긴장하고 있죠. 어. 왜냐면 이 시험을 또 지필고사가 있었거든요. 네. 면접도 있고. 어. 근데 이걸 잘 봐야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저랑 얘랑은 정말 기본만 하면 들어가는 네. 거니까 둘이 막 수다를 엄청 떨었어요. 네. 그러니까 혼나기도 하고. 어. 근데 그 친구랑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아, 그래서 터키과, 네. 이란과. 이란. 그렇죠. 그 이란어 잘 하세요? 네, 아즈디다는 쇼모 헤일리 코셜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헐레 쇼모 체트오레. 저희 과 후배 없죠 여기. 왜냐면 제가 딱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하긴 뭐 우리가 검증할 길이 검증할 없어요. 수가 아. 없어요. 이란어과는 우리나라에 딱 한 거밖에 없고 1년에 30명밖에 안 뽑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란어과 나오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이란 현지로 가는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네. 뭐 포스코, 기아 자동차 이미 아. 공장이 다 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네, 삼성전자도 있고요. 네. 대기업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무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자, 외대를 가서 네. 이란어과로 가서 네, 자 그다음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그렇죠. 이란어과에 들어가서 저는 1학년 2학기 마치기 전에 바로 군대 갔습니다. 어. 그래서 군대 갔다가 왔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저희 집이 2000년 5월에 피자 가게를 창업했습니다. 네. 가게세 735만 원 권리금 없는 점포. 네. 쌀집이었고요. 5번 네. 망한 점포라 부동산 아저씨가 말리던 가게였거든요. 네. 터가 안 좋다고. 네. 터가 안 좋다고. 아저씨들은 그런 거 믿지 네. 맞아요. 있죠 그런 거 있죠. 이 가게 들어가면 망한다. 어. 근데 저희는 옵션이 없었어요. 네. 어쩔 수 왜냐면- 없이. 네, 왜냐면 권리금 주고 하는 좋은 상권의 음. 가게 가면 좋지만 네. 그리고 또 배달을 할 수밖에 배달이라는 게 이제 매장을 조그맣게 쓸 수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98년도에 아버지 회사 이름이 신문 1면에 났거든요. 네. 아버지가 잘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종업원으로 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네. 회사가 퇴출 기업이래요. 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못 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셨고 어. 네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서 2000년에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가족 회의를 해서 우리 음식 장사를 해보자. 어. 뭐가 낫겠냐? 중국집, 피자집, 치킨집, 분식집. 왜냐면 아버지가 특별하게 뭐 음식 기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때 마지막 물망에 올랐던 게 치킨집이랑 피자집이었는데 어. 뭐 치킨집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야 피자집 아들이 치킨집보다 낫지 않겠냐? 네. 왠지. 네 왠지 피자집 네. 비슷할래 음식 있어 보이잖아요. 비싸 보이니까. 네. 저희 아버님 치킨집 하십니다. 그렇죠. 이거 없어 하고 보여요. 네. 저희 아버님 피자집 하십니다. 아, 우리 아버님 세탁소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아버님 컴퓨터 관련된 일 하십니다. 물어보자. 어떤 일 하세요? 컴퓨터 드라이클리닝 하십니다. 이러면 좀 있어 보이죠. 컴퓨터 그럼 이렇게 오. 선택이 컴퓨터 드라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게를 차렸게 됐고요. 저 뭐 재수를 하면서 일찍 끝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면 배달도 해야 되고 전단지도 어. 붙여야 되는데 결국 사람이 없거든요. 처음엔 전 오토바이를 못 탔습니다. 어. 근데 왜 제가 오토바이를 배우게 됐냐면 네. 배달하는 친구들이 안 나와요. 맞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금요일 날 전화까지 내일 나올게요.
전화 다 꺼놓고 안 네. 나오면은 결국은 제가 무매너로 처음에 몰았거든요. 네. 지도 보고 이거 찾기도 힘들고 네. 그러다가 뭐 결국 큰 아들이니까요. 약간 어. 책임감 때문에 오토바이 면허 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티백을 동네에 저도 막 칼질하고 네, 다녔죠. 어떻게 이제 열정이란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보다 다혈질이라고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막 소리도 엄청 지르고 네. 축구장 가면 1년에 막 25경기씩 축구 보러 다니면 네. 아저씨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100명 목소리 난다고. 어. 너 꼭 오라고. 붉은 악마 아저씨들이. 네. 다혈질이고 뭔가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제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패션이더라고요. 패션. 2006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네. 내 이름은 브랜드다. 네. 톰 피터스라는 미국의 네. 뭐 경영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사람 이름이 브랜드가 될 수 있대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 이름 염지용은 좋은 이름이지만 네. 네. 이걸로 뭐 제가 무슨 뜻이야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열정이라는 단어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딱 떠올랐던 게 이제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이너로 이미 익숙한 단어에 그것만 바꿔서 이제 이런 패션 F와 디자이너라고 P. F와 P를 말장난처럼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었죠. 그래서 빨간 명함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줬어요. 야, 난 패션 디자이너라고 이름을 붙였어. 야, 너 옷 장사해? 뭔데 이게? 뭔가 뭘 아니지만 그냥 내 브랜드야. 근데 그게 왜 필요한데? 그때만 했도록. 그렇죠. 지금은 저 잘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7년 전만 해도 이게 왜 중요한데? 어. 아무도 사람들이 뭐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건데? 네. 그냥 뭐 하는 건 없었고요. 없었고 그냥 그냥 저를 나타내기 위한 약간 뭔가가 아이덴티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염지용이라는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갖고 태어났지만 난 정말 뭐에 관심 있고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를 한번 해본 거죠. 열정이라는 단어로. 네. 그래서 뭐 열정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이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거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목표인 거죠. 목표. 네. 이건 어떠한 직함이라기보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 뒤로 그럼 네. 뭔가 그 직함을 채워가기 위한 뭔가 행동들을 네, 행동들을 해왔을 거 했죠. 아닙니까? 처음으로 이 이름으로 했던 거는 저희 전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뭐 동전 사용 캠페인 같은 것들 하는 것들을 패션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마치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동전 사용 캠페인 뭐 렛츠 코인 이름을 만들어서 그 중에 저희가 나중에 5%를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면서 제가 월드비전, 뭐 사랑의 열매 그런 데 다 찾아가서 네. 다른 자영업자들한테 이거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캠페인을. 어.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 이런 패션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진행한다. 어. 라고 이제 큰 마치 지주 회사의 피자 브랜드도 있고 이런 동전 캠페인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만드는 뭐 교통 안전 아이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늘려갔던 거죠 하나씩 그냥 앉혀놓은 거죠. 네. 전 세계 하나밖에 없죠. 네, 검색해 보니까 미국의 가구 회사가 패션 디자인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 하지만 국내에는 제가 상표 등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누가 쓰시지는 않지 않을까. 네. 네, 검색해 보면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흔한 말이죠.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네. 지금 이제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싶은 생각이 네. 계속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근데 군대를 카투샤 갔다 오셨어요. 영어를 와, 잘하셔서. 어떤 영어와 연관된 그때 그 토익 성적으로 그냥 간 겁니다. 네? 대학교 갔던 토익 성적으로 그냥 넣어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간 거예요. 어머나. 뭐 저희는 가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난 네. 카투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패션 디자인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지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졸업했을 때 전 취직을 할까 아니면은 피자 사업을 더 크게 성장을 시켜야 되나 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나 사실 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아니면은 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꿈이라기보다 대학교 때 우연히 방송국 시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저희 피자 가게 때문에 방송국 출연했다가 네. PDA 형님이 그러니까 오디오 형님이 야 너 소리 좋으니까 방송 좀 해봐라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말에 되게 약하거든요. 참 그런 말 하는 분들 하나 네.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방송국 시험 보죠. 그렇죠. 그래도 MBC 4차까지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 아니,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빼고는 나머지 다 현직 아나운서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떨어져서 거기는 미련 없이 접었고요. 그러니까 졸업해서 저는 청년 창업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청년 그러면 창업센터. 취직은 포기한 거예요? 네, 취직은 제가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 써봤습니다. 어디 호텔 같은 데 써봤거든요. 호텔의 외식 파트. 왜냐면 제가 뭐 생뚱맞게 건설회사, 뭐 IT 회사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 지원했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염지용 씨 여기 몇 년 있을 생각이에요? 회사에? 어. 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왜냐면 네.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니까 예, 저 한 3년 있다가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있을 생각 있습니다라고 어.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예상한 건 뭐예요?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뭐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겠죠. 왜냐면 어. 제 주변에는 그때 면접 같이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스위스 호텔 경영학과 나오고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 나오고 음. 다 이런 호텔 전문으로 살아왔는데 너는 어떻게 이 이력으로 여기까지 왔니? 약간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요? 뭐 그렇게 하다 뭐 연이 아닌가 보다 해서 저는 그냥 미련 없이 청년 창업센터 들어가서 새로운 취직을 것들을 포기하고? 네,
포기는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저는 안 하기로. 그 사람인이랑 뭐 이런 인크루트 사이트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못하는 막 저글링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순발력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것도 다 지워버리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집중하자. 근데 때마침 그때 청년 창업센터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네. 일기가 그때 신문 밑에 광고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뭐 사무실이 없어서 저는 커피숍 가서 제일 싼 커피 시켜놓고 아침 6시, 7시부터 신문 보는 게 낙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와서는 밤 12시까지 장사하고 근데 그때 그 광고 보고 지원했는데 그때도 경쟁률이 2대 1밖에 안 됐어야 아, 아니 여기를 쫓아다녀야 되겠어. 네. 아까 운이 좋으신 분이네. 경쟁률이 왜 죄다 네. 2를 안 그러니까. 넘어? 왜냐면 1년 동안 12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어머나. 막상 가보니까 경쟁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사무실 이제 칸 이렇게 하나짜리지만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 이제 실험해내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분명히 청년 창업센터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계실 텐데 뭔가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게 신청이 가능한 거고 네. 내가 거기서 심사해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맘때 제가 고민하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2006년에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서 제가 전치 8주로 네. 세브란스 병원에 2달 입원했었거든요. 그럼 지용 씨가 팔찌면 차는 얼마나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차는 뭐 폐차했겠죠? 어. 네. 근데 그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셨고 혈중 아이고. 알코올 농도 0.127의 무보험 차량이라고 다음 날 잡혔는데 안 좋은 건 다 걸리는데. 네, 경찰 아저씨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치료비가 1,800만 원 나왔는데요. 어머나. 이게 그 사람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어. 그래서 정부 보장보험이 2천만 원까지인데 1,800만 원 딱 한도까지 나와서 만약에 2,500만 원이었으면 제 돈 그러니까. 병원비 낼 뻔했죠. 네.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제가 교통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뭐 교통 뭐 뉴스 보면은 그래 뭐 몇 명 죽었나 보다 오늘도 뉴스 나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지금은 좀 괜찮은데요. 네. 태어나고 나서 약간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교통사고 그 워낙 오케이. 뉴스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 교통사고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동그란 버튼에다가 이런 소재를 붙여서 만든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막 공장 가서 찍어도 보고. 네. 아까 얘기해줬던 그 옐로우 카드 형광 예, 요 전 단계죠. 전 단계. 몸에 붙이는 핀 버튼. 핀 버튼. 근데 그 아이템이 진짜 단순하지만 개발 중인 것들을 이제 보여줘서 네. 이러이러한 걸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돈도 벌고 싶다. 그때에서 그 선발이. 그래서 이제 선발이 네. 됐구나. 그러면 이제 본론 넘어가서 네. 이제 유학을 가게 됐죠. 가려고 이제 네. 계기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왜? 계기는 또 어떤 그러니까.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유학을 가고 싶었던 것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제 기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뭐 영국이란 공간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고 새로운 것들 배우고 싶은데 저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꿈은 네. 누가 크리에이티브 하면 누가 떠올라라고 하면 전 염지용이 떠오르는 게 제 꿈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잡스를 떠올리는데 잡스 형님 돌아가셨고요. 네. 국내에 누구 떠오르냐고 하면 사실은 마땅히 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디자이너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을 때 되게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당신 디자인 전공도 안 했는데 어떻게 디자이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만 전 디자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학점은행제 수업을 디자인 수업을 듣고요. 네. 그다음에 월간 디자인에 나오는 디자인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수업. 저 청년 창업센터 돈 받은 걸로 네. 그런 거 수업 들으러 다니고 계속 디자인 계속해서 쪽으로. 디자인을 공부하고 디자인 책도 많이 사서 읽고 웬만한 디자이너들 사서 읽는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고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 해결하는 게 디자인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네. 그게 한국에 어느 학교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과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디자인과 교수님도 막 찾아 나섰습니다. 홍대, 미대, 국민대, 그냥 미대 직접 교수님. 찾아가요? 네, 제가 연구실도 갔었고요.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접촉해요? 그냥 무작정 뭐 찾아갈 수 없는 이메일도 거잖아요. 보내고 친구 소개로도 가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어떤 분은 디자인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그냥 지금 하던 거 계속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저는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디자인과 학생들은 누구한테 배우고 왜 배우고 그 공부를 왜 하는지가 궁금한데 저는 저희 학교는 왜 미대가 없습니다. 한국 외대는 미대가 없어서 네. 전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때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물어봤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는 영역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디자이너들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 11월에 영국에서 한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는 뭐 저를 보는 건 아니고요. 영국 문화원에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네. 저는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막 금색 구두에 네. 막 꽃무늬 셔츠 입은 어. 노 교수님이셨어요. 네. 딱 봐도 되게
새롭다. 네. 끝나고 이제 교수님이 혹시 제가 물어봤죠. 식사하셨어요? 예. 영어로 물어봤죠. 어. 네. 밥 안 먹었다고. 야.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가시지 않겠냐고. 어.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왜냐면 어. 그 주최 측이 잘 안 챙겨주더라고.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 인간관계는 밥을 먹으면서 네, 네, 네. 밥을. 네. 그러면서 그분 전문이 이런 재료, 이러한 다양한 플라스틱부터 소재, 재료 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재료가 많은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저희가 딱 떠오르는. 왜냐면 저는 장사를 많이 하니까 을지로 방산시장 맨날 그 뭐 재료 사러 다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또 을지로 만났어요. 공구상가부터 다 보여드렸어요. 어. 동대문 시장까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영국엔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없다. 어.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없죠. 그러면서 한 3일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너는 이미 디자이너고 이미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게 유학이 돼도 좋고 어떤 형태도 좋지만 공부를 조금 해봐라. 와. 그리고 가셨어요. 음. 그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어쨌든 외국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부하고 좀 다른 걸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영어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11월부터. 네. 그래서 11월부터 영어학원 왜냐면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10년 전에 토익 본 적 있지만 또 다른 시험이 필요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고 저 원래 친구가 부르면 바로 튀어나가거든요. 네. 야 우리 따뜻한 봄에 만나자.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다 거절하고 공부만 했어요. 네, 영어 공부만 하고 근데 겨울이라 눈 오고 하니까 가게가 너무 바쁜 거예요. 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가게도 바쁘고.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험을 봐서 네. 1월 17일 날 지금 가게 될 학교를 원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학교는 제가 갈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왜냐면 그 교수님 학교는 네. 3월까지 마감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 학교 전형이 1월 17일이라서 일단 여기 쓰고 3월 거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영국 왕립예술학교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라고요. RCA라고 여러분 그- 이 학교가 엄청나게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로망이 기아차의 뭐 피터 슈라이어 씨가 네. 졸업한 학교고. 네. 오. 네. 그러면 인터뷰를 하고 나면 인터뷰를 런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네. 또 비행기표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150만 원 가까이 네. 들어가니까. 왕복이 150만 원. 거의 그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싼 거 샀긴 했는데 그거보다. 그래서 런던 현지에 가서 인터뷰를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거든요. 네. 내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했던 것들 다 보내긴 보냈습니다. 네. 근데 가서 그래서 사전 답사도 하고 네. 인터뷰를 봐서 제가 사실은 인터뷰 꼭 붙어야 되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학교에서 얘기를 해보고 나랑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인생의 30 넘어서 중요한 시기에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2년 석사 과정이니까 만약에 이게 엉뚱한 선택을 하면 저는 2년 동안 허송세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인터뷰지 합격이 네, 아닌데도 150만 원 비행값 내서 가야 되는. 가야 되는 거니까요. 와. 그게 뭐 한 학기 등록금에 그러니까. 일반 대학 한국에서 대학을 간다면 거의 등록금의 몇 분의 1나 되는 네.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아.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교수님의 스승은 누구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인터뷰 보기 전에 책을 읽었는데 교육학에 대한 책이었는데 스승이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했는데 나한테는 이러한 부분에 인생에 4명이 스승이 있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원했던 것들은 다 충족이 됐고요.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다음 날 이렇게 혼자 런던에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햇빛이 네. 딱 하루 봤거든요. 네. 혼자 커피숍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충전하고 이메일이 딱 왔는데 바로 합격 메일을 보내준 거예요. 다음 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너랑 인터뷰와 이 지원서가 눈에 띄었다. 그래서 바로 합격하는 메일을 보내고 공식은 나중에 오니까 뭐 준비해라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와 이제 합격한 거죠? 사실 얼떨떨했어요. 왜냐면 저 그 다음 날 그 학교 다른 학교 한국에서 만났던 교수님 학교 꽃무늬 교수님, 셔츠. 꽃무늬 셔츠 만나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날 발표가 났는데 사실 그때가 한국 시간 새벽 3시였는데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다 새벽이니까 제가 네. 어디 가냐면 템즈강의 그 다리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막 확 질러댔어요. 네. 이게 막 터져 나오는데 어. 누구한테 기쁜 소식 전할 수도 네. 없고 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와 마무리를 하고 템지강에서 소리 한번 질러보고 싶네. 언제가 꼭 한번 질러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네,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꽃무늬 그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합격했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축하했다고 하시죠, 당연히. 네. 그 학교도 좋은 학교지만 이 네. 학교도 다 좋은 학교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날 학교를 다 투어 시켜줬어요. 도서관부터 와. 학생들도 다 소개시켜주고 네. 이 학생이 RC 학교 학생인데 어. 곧 또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혹시 네.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어. 그러면서 프렌즈라고 다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와.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네.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학교가 학비가 네. 훨씬 싼데 여기서 공부를 더 길게 해보면 어떡하냐. 일로 오라고. 근데 좀 그래도 기분 네. 되게 좋았습니다. 야. 그 교수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 아마 한 66, 65, 어. 6, 그 정도로 네.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지금 보니까 염지용 씨는 그 또래로 보인 거예요. 네. 아 그러게요. 네, 그 프렌즈라고. 노안이 네. 먹힌 프렌즈. 점심 때부터 맥주 마셨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덜컥 겁은 네.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합격을 했는데 사실 유학 자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내가 뭘 물건을 많이 팔아서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비용을 아직은 받고 있던 그럴 것도 수도 없고요. 아니었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학비 한 번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네. 비행기 표 살 때도 말씀 안 드렸고요. 그냥 갔다 왔나 보다. 네. 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관계 엄청 좋거든요. 네. 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청첩장 준비되면 보내. 네.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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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결혼을 하려면 알아서 준비 다 하고 나중에 해라. 나랑은 네. 이미 뭐 키워줬으니까 네. 끝났다. 어머. 근데 그게 뭐 정이 없어서 그런 게 네.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계획은 제가 결정했는데 네. 학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네. 어마어마한데 학비가 얼마입니까? 영국인데 또. 이 학교가 다른 학교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로열에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네, 꼭 가고 싶은 학교지만 네. 학교가 객관적인 학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학비가 네. 1년에 한 4,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학비만? 네, 네. 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염지용 네. 씨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네. 이미 저 학교 이메일 주소까지 다 받았거든요. 어머. 합격증 다 받았죠. 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보증금 2,000파운드 결제했습니다. 350만 원. 네. 그건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낭떠러지로 지금 막 열심히 달려가는 기분인데요. 네. 그래서 제 계획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이맘때 남극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남극에 갔다 올 때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것도 옷걸이 때문에 갔다 오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또 1시간이니까 다 그러니까 못하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비용이 2만 불이 필요했는데 2만 불이면 2,300만 원 그렇죠. 정도. 네. 항공권까지 2,500만 원. 네. 근데 저 입장 당연히 갈 수 없죠. 네. 제 통장 올인해도 당연히 모자른 돈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제가 어린이들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뭐 강의를 많이 하고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좀 불러주면 다 가서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회에 제가 남극 가서 뭐 기념품을 살 수는 없겠지만 잘 배우고 느끼고 와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펀딩을 제가 한 1,800만 원 정도를 한 달 동안 받았거든요. 와. 300만 원 주신 분들, 500만 원 그럼 주신 어떤 분들. 분들한테 그런 펀딩을 뭐 받으시죠? 영국 문화원에서 네가 4분의 3을 모아오면 우리가 4분의 1을 주겠다. 네. 5,000달러 주겠다. 그다음에 어떤 캐릭터 회사 뿌까 아시죠? 뿌까. 네. 그 회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에이전시가 있는데 거기에 에이전시가서 미팅해서 그 회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직원 파견하는 것처럼 그래서 명함도 파줬거든요. 그분이. 그럼 그분들은 전부 다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메일 보내고 제가 친필 네. A4 용지에 제 소개랑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딜 것들 왜 가야 되는지를 A4 용지에 제 만년필로 20장 편지 써서 보냈는데 처음에 2천만 원 후원하려고 했던 어떤 여행사 대표님은 바로 단칼에 거절하시고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집어넣었죠. 어떤 회사는 마치 줄 것처럼 의류 회사인데 네. 한 500만 원 정도 후원하고 옷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일부분이라도 감지덕지거든요. 마지막에 저희는 옷만 후원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절했어요. 그거. 네. 옷만 받아가지고 저 뭐 어디 갈 수가 없거든요. 옷만 입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뭐 5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네. 해서 조금 뭐 국대 떡볶이 사장님도 50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와. 네, 광고 직접 광고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1,800만 원. 기태도 후원했잖아. 기태. 네, 강기태도 100만 강기태도 원을. 후원했어요. 네, 강기태도 10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축의금 5만 원, 10만 원 내기 어렵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내기. 그런데 친구들이 제가 간다고 하니까 100만 원을 넣어 주더라고요. 너무 네. 고맙고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잘 보고 왔죠, 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네. 궁금한 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듣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이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사실 투자보다는 사실 그냥 주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창업하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염지용 씨처럼 내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강기태 군이 요즘 나서서 사실 요즘 그 유학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돈을 전부 다 모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오신 분들도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내가 친구들한테 오늘 문자 보내서 나 유학 갈 건데 100만 원씩만 투자할 사람 해보세요. 그럼 막 욕이 와요. 이 새끼야 넌 그러니까 앞으로 문자 보내면 그럴 수 있는 죽여버릴 사람이 거야. 많지 넌 하여튼 않아요. 걸리면 이 새끼야 넌 친구도 아니야 이 새끼야. 맞아. 그리고 너 다단계 빠졌냐 뭐 이렇게 문자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우리 엄지용님처럼 사실은 그런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럼 유학 자금을 계속 그럼 마련하고 이런-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야 지금 또 잘 보이시죠? 명패를 돌리니까 네. 계좌번호가 나오네요. 계좌번호. 그 제가 모금 전문가 학교라는 데도 옛날에 한 3년 전에 다녔거든요. 네. 모금의 기본은 네. 한 가지입니다. 네. 요청하라. 어. 그 이영석 대표님 책에도 나오지만 남의 사정 중요하지만 네.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 대신에 거짓말이 되면 안 되죠. 네.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왜 하는지를 명쾌하게 얘기하고 대신에 요청하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이메일 보내고 뭐 만나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만날 수는 있거든요. 그분이 거절해서 저도 거절 많이 당해봤거든요. 거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왜 거절하셨는지 정도 물어봐야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제가 이제 뭐 계좌번호 받아 적으셨죠? 보고 여기 계시죠? 자 계좌번호 앞에 영문으로 KB는 뭔지 아시죠? 와! 오! 네. 배영숙 상무님께서 1,000만 원 바로 쏘신대요. 박수! 와! 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이게 네, 감사합니다. 야 일어서서 큰절 한번 올리세요. 큰절 한번 올리세요. 야 1,000만 원 바로. 예, 어머. 정말 현업에서 최고 유명하신 상무님이세요. 우리 근데 삼성생명의 오늘 이 자리 챔피언이세요. 놀러 오셨다가 지금 이 얘기 듣고 지금 1,000만 원 바로 쏘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상무님한테도 박수 부탁드리세요. 아, 네. 와. 야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생각하고 말로 뱉는 자의 것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저희 꼴통쇼에서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 계시니까 저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좌번호 한번 네. 공지해 드릴 거고요. 우리 오늘 들으시면서 야, 꼴통 챌린저가 아닙니다. 이분은 꼴통 마스터입니다. 야, 마스터에게 여러분 또 우리 네. 영국 왕립 예술학교. 예술학교에 우리 든든한 또 후원금을 한번 모아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뭔가 공약이 있어요. 네, 말씀드리고 아니요, 있습니다. 네. 공약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졌는데 염정님이 하루아침에 염정님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오늘 가방을 갖고 오셨는데 그 안에 보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동안 본인이 메모했던 기록들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항상 내가 생각한 걸 글로 남기면 그게 현실이 돼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메모한 거예요 그동안. 우와.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걸 다 갖고 왔어요 오늘. 네. 오늘 뭐 지금 말로 다 해서 그렇지만 와, 진짜.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스크랩한 거부터 시작해서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글들 자기가 쓴 거, 정말 빽빽하게 이 네. 글들을 다. 자기 아이디어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메모의 중요성 그리고 항상 기록을 남기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 이게 지금 몇 년간 쓴 거예요? 예, 2006년 10월부터 썼고요. 지금 30권째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여러분 3, 4권 보세요. 정도, 네. 3개월에 한 권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떤 걸 적어주시는 거예요? 저 뭐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기억나는 대로 쓰기도 하고요. 메모도 쓰고 그다음에 그려지는 것들, 그다음에 어머니가 하신 말도 쓰고 뭐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 일기도 쓰고 신문 스크랩도 하고 뭐 이것저것. 왜냐면 저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쏟아내듯이 그냥 여기다가 마치 쓰레기통처럼 쏟아내지만 결국은 이 안에서 뭔가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정말 진짜 많네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사실 여기 오셨던 모든 분들 전에 오셨던 네. 김봉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만화 식객을 만들 때 허영원 선생님이랑 저랑 며칠 동안 같이 생활한 적이 있어요. 허영원 선생님은요 메모지가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거다 다 적어요. 맞습니다. 네. 허영원 선생님 이 메모하는 습관을 보면서 야 사람들은 저분은 그냥 운이 좋아서 허영만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건 야 정말 저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없구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메모하세요. 자 앞으로 우리 또 우리 염지용 꼴통 마스터가 우리 또 영국에서 또 한번 멋진 또 네, 감사합니다. 꼴통의 또 이 에너지를 팍팍 누리고 오시길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 그렇게 이렇게 네. 또 오늘 꼴통쇼 오늘 네. 9회입니다. 우리 염지용 꼴통 마스터. 오늘 아마 꼴통 마스터 최초로 꼴통 마스터가 일단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가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을 오늘 우리 상무님 이야, 너무 멋지세요. 대단하네요. 저는 자, 다시 그럼 태어나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꼴통 네. 챌린저분이 나오셔서 네. 우리 염지용 마스터에게 네. 오늘 미션을 받아서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 마스터 입장에서 나는 이런 챌린저가 나에게 미션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머뭇거린 계획은 엄청 많은데 요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도와줄 사람 필요한 사람. 약간 뚜껑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뭐탁 깨줄 사람. 아니 뭐 서울대생한테 차였다는 분 이런 네, 거 뭐 저랑 비슷한 괜찮으세요? 경험인 네. 사람 괜찮습니다. 뭐 피자집 아들도 네.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네, 네. 꼴통 챌린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목희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학교세요? 저 되게 좋은 학교 다녀요. 어디요? 서울대 영문과? 네. 맞춰보시죠. 국제학부예요. 예? 국제학부입니다. 이대 국제학부. 이대 국제학부요. 아니요. 저는 한국외대 국제학부에 다니고 아, 여기 있습니다. 학교 선후배구나. 네, 네, 네. 국제. 반갑습니다. 이름이? 후배님. 네. 네? 이름이 목희진입니다. 어떻게 궁금하세요? 저는 그 아까 한국 네. 외대를 다니시다가 여러 학교를 거쳐 가셨는데 그럼 약간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게 가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원동력이 무엇인지. 열등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한국외대 일학번 나와서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열등감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네, 저 있어요. 어떤 열등감이 어떤 있으세요? 열등감 있어요? 저는 원래 열등감으로 조금 차 있는 내면에 열등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올해부터 극복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통통한 체질이어가지고 살을 빼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정말 독하게 빼서 한 달에 14kg를 감량을 했어요. 14kg요? 네, 건강에 박수 한번 무리가 주세요. 와, 야. 한 달 만에 14kg.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도 살을 좀 빼야 되겠어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이요? 네. 저는 먹으면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원래 먹던 걸 반으로 먹고 네. 밀가루, 튀긴 음식, 술은 절대 안 먹었고요. 네. 그냥 진짜 단백질 위주로 먹었고 네. 하루에 2시간씩 운동했고요. 네. 물통 항상 들고 다니면서 3리터씩 마셨어요. 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14kg가 그냥 빠져요? 네, 저는 그때 운동이란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물도 진짜 거의 안 마시는 거였고 술도 매일매일 마시고 이런 생활이었는데 그런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오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 빼고 나니까 정말 열등감이 조금 극복이 되든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살을 빼고 나니까 조금 힘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학교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제 학교에 좀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국작부가 완전 좋은 학교잖아요. 좋은 과잖아요. 저희 과 맨 밑에 있고. 네, 그렇긴 네. 한데 이제 그렇게 맞아 진짜거든요. 네.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적응을 못하고 학교의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국제학부인데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네. 이 여행을 그냥 가게 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유럽을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진 찍고 이쁘게 하는 여행 말고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여행 가기 전날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한복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배낭에다가 한복을 가지고 가요. 뭐 별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 뭐 애국자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냥 가져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 딱 입고 다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한복 너무 잘 가져왔다 싶어서 전 6주 동안 그거 한복을 매일매일 입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나라도 관심이 생기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생기고 이거를 이제 한국을 잘 알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국제학에 대한 흥미가 조금 생겼어요. 그게 이제 올해 1월, 2월 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너무나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열등감이 있었는데 제가 열등감?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지금 거 질문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 얘기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챌린저로서는 어떤 미션을 네. 받고 싶으신지. 네,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까지 공부를 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는 게 뭔가요?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좋죠. 싶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요. 하버드 나오고 싶으신 분. 하버드 좀 갔다 왔어요. 네. 아세요, 저? 네. 저 하버드 꼭 나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네. 네. 제 근데- 페이스북에 보면 저 프로필에 하버드 꼭 가고 싶었습니다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고 싶은 목표가 있어도 저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잘 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네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말을 하고 다녀야 될지 아니면 혼자 꽁꽁 숨기고 열심히 네. 칼을 갈아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돼서. 네. 어떤 게 더 나을지. 고생을 좀 해보셨어요? 고생 살 뺄 때 했고요. 아니 그런 고생 말고 유럽 여행할 때 거의 돈 없이. 유럽 여행 고생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면 고생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생을 별로 안 해보신 제가 뭐 딱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짧게 얘기 드리면 저는 20대 28대까지 주말에 놀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피자 배달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주당 100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저는 그로 인한 조금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후배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저 한국외대 저희과 후배들한테 야 니네 과외만 하지 말고 제발 편의점 알바 좀 해. 그래야 손님도 만나고 사람 세상 사는 것도 아는데 물건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왜냐면 전 장사를 해봤으니까. 편의점 알바 그거 뭐 서빙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과외는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영어도 잘하시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절대 배울 수 없어요. 과외하는 학생과 부모는 본인을 우대해주는 사람이지 뭐 갑과을 관계 이런 거 좀 요새 이슈 떠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고민이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버드 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뭐 독설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뭐 제가 편의점을 예로 든 거는 꼭 편의점 알바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고생, 진짜 나 이거 너무 힘들었어. 진짜 힘들고 뭐 물류센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기사 보면 전 맨날 신문 읽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해외여행 가서 뭐 좋죠. 뭐 한복 입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안티가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 오히려 조금 더 몸이 힘들고 그런 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미션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저도 네. 사실은 아까 오다가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가 5살인데 어떻게 키울 거냐.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거는 난 고생을 좀 안 시킬 거다. 근데 이제 지용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과외하는 거는 사실 고생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갑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식당 아르바이트는요 정말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 사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지식적으로는 훌륭한 완성도가 높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쓰레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놈들을 뭐라고 하냐면 털없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진정한 지식은 우리 지용 씨도 말씀하셨지만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얻은 지식들이 훌륭한 지식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플러스하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인 거죠. 오케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네, 거예요. 혹시 자원봉사 하세요? 네, 합니다. 무슨 봉사 하세요? 저 바이올린 조금 할 줄 알아서 네. 고아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바이올린 가르쳐줘요. 바이올린 놓고요. 그냥 고무장갑 끼셔서 자원봉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무장갑 끼고 가서 무슨 말씀인지 일을. 알죠? 네. 가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뭐 물건도 치워주시고 더러운 것도 좀 치워주시고 오히려 그런 자원봉사를 해야지 바이올린 켜는 건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즐겁죠? 미션 하나 드리죠.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미션을 어떻게 드릴까요? 자원봉사 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놓고 아니면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뭐 내일부터 해보라고 한다든지. 받으실 거죠? 네. 네. 아 정말요? 아니 뭐 네. 총각내에서 뭐 이래도 됩니다. 아 네. 혹시 어디 사세요? 저는 외대 앞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외대 앞에 외대 자취하세요? 그 외대 앞에 좋겠네요. 총각내 있나요? 아니 외대 앞에 없습니다. 외대 앞에 죄송합니다. 없죠. 그럼 거기 외대 앞에 어디 편의점 식당이나 뭐 편의점에서 그러면 뭐 짧게라도 좋으니까 뭐 2주든 3주도 좋으니까 이미 구인하는 데는 되게 많을 거예요. 학교 앞에 식당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같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가게에 가서 만약에 일을 해보면 너 여기서 일해? 왜 해? 물어볼 거죠. 그러면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 만약에 구해보는 노력을 하실 때 안 구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필요하는 인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인재라고 표현해서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얘 가서 물어보고 혹시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정말 학교 식당 가서 학교 식당 아줌마를 도와주시던지 좀 그러한 학교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제가 딱 정해주기가 뭐한 게 오히려 저는 정해주는 거 잘 못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 말을 이해했으면은 그 맥락에 되는 비슷한 것들을 일을 한번 일을 한번 직접 사람을 해보고 조금 더 네. 현실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해보시면서 대신에 정리를 좀 위험한 해주시죠.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야, 정리를 하면 네. 네. 일단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이 됐던 식당에서 무조건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무조건 아르바이트 시작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일매일 아르바이트 매일 했던 소감을 소감을 느낀 거 3가지씩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씩을 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100일 동안. 매일매일 목진이님 이름으로 올려주시면 꼭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원봉사도 좋아요. 하지만 바이올린은 들고 가지 마시고요. 오케이. 네, 가서 설거지나. 실질적인 좀 도움을 주셔야 돼요. 아, 근데 그런 자원봉사도 사실은 네, 네. 약간 정말 좋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조금 부족한 맞습니다. 게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시는 아르바이트. 게 한번 해보면서 괜찮을 사람을 것 한번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한번 알겠습니다. 만나볼 수 있는 좋습니다. 계기들. 자, 우리 네. 목진이 양이 또 멋진 챌린저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한번 응원고 몰아주시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염지영 마스터께서 꼭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마무리. 자,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젊은 청년들에게요. 네. 지금 무슨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 기분이었거든요. 뛰어가고 있는 중인데 날아가면서 날개가 붙을까? 딱 뛰었을 때 날개가 날아갈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 없으면은 절대 지금 행복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노트 한 권과 신문 한 권 하나쯤은 읽으면은 분명 후회 없는 투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랑 노트 비교해 보면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저를 혹시 또 만나고 싶으시면 저 떠나기 전까지 토요일 아침 9시 홍대 앞 네스카페 2층에 오시면 제가 2009년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에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거기에 오시면 저랑 또 많은 이야기 오케이. 오늘 못하는 거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염지용님 또 앞으로 또 우리 영국에서 우리 네. 또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또 좋습니다. 의미로 우리 응원의 박사 함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꼴통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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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통.